첫 번째 여정은 싱그러운 자연 속을 거닐며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용인 여행의 문을 열어줄 이곳은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원입니다. 20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식물원은요, 자생식물의 보고라 할 만큼 희귀 식물들을 모아 보존하고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 하네요. 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면요, 이 사계절 내내 피어있는 꽃도 볼 수 있고 여기저기 눈길 돌리는 데마다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막 쭉 둘러봤는데요. 네. 정말 분홍색도 예쁘고 노란색도 예쁘고 다양한 꽃이 피어 있는 이곳,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용인에 있는 식물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식물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0,000종류 이상의 식물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꽃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꽃 너무 좋아합니다. 얼른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네, 가보실까요, 그럼? 네. 희귀멸종식물과 보호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생식물원을 비롯해 약용식물, 염료자원들이 모여있는 식물원 등 특별한 테마식물원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1만여 종에 이르는 식물들이 어우러진 생태계의 다채로움을 풍성하게 느끼고 있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와!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바로 할미꽃이거든요. 짜자잔. 선생님, 네. 할미꽃 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설명 좀 반갑죠? 해주세요. 네. 지금 이게 할미꽃은 이미 진 상태고요. 지금 네. 이렇게 스틱처럼 동그랗게 이쁘게 달려 있는 게 이제 지금 씨앗이 열매가 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얼마 안 된 거고 얘는 열매가 지금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완전 익은 상태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네. 날개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네. 씨앗이 익으면은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서 또 새로운 할미꽃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날아간 네. 이 줄기라고 하나요? 이건, 네. 이건 다시 살아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대로 이제 있는 거고 이대로 이제 점점 이렇게 말라서 들어가는데 그게 말라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단연초에 16살이 풀이거든요. 그래서 양분을 또 뿌리로 저장하고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휴면에 들어갔다가 내년 봄 되면은 이 자리에서 더 소담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할미꽃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마치 생김새가 그 외국의 한 열매 아세요? 네. 비슷하게 생긴 열매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네. 자란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네, 다 자란 상태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진짜 그 할머니들 정말 네. 머리 희끗희끗한 그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 네. 같고. 네. 와,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정말. 근데 그냥 다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고 싶죠,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식물 중에서 하나고요. 다 좋아하는 식물 중에서 하나죠. 발길 닿는 곳마다 특별한 정원이 펼쳐지는데요.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찰칵. 여러분, 요즘 예쁜 곳에서 사진 찍기가 유행이잖아요. 식물원에 오시면 이곳이 바로 사진 찍는 가장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이곳 어딘지 궁금하시죠? 선생님, 어딘가요? 네, 여기는 잔디화단이고요. 잔디화단 좀 생소하시죠? 네네. 예, 잔디밭은 많은데 잔디화단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잔디가 우리하고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이 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곳은 잔디를 주인공으로 한 잔디화단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잔디밭이 길게 있는데 그 양쪽으로 화단이 있죠. 그리고 이쁜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는 그냥 파랗게 있는 거지만 양쪽에 있는 화단이 화려해지면 질수록 잔디는 더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잔디가 어떤 보조 수단이 아니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화단입니다. 네. 아마 잔디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정말 여기 용인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잔디는 그냥 밟고 다니거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잔디가 주인공이 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 네. 이쪽으로 한번 더 가보실래요? 네. 용인의 식물원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에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3, 2, 1, 뿅! 여러분,
드디어 기대하세요. 정말 세계 여행이 시작됩니다. 제가 호주로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 호주 맞죠? 네, 여기는 이제 호주 온실이고요. 호주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호주 하면은 제일 먼저 뭐 생각하세요? 저희 뭐 호주의 유명한 건축물 아니면 네. 식물의 천국인가요? 혹시 호주가? 코알라가 좋아하는 식물은 있어요. 저 알아요. 네. 우리 어린 왕자 봤으면 알만한 그 나무 바오밥 나무인가요 혹시? 네, 여기 저희 호주 바오밥이 저희 식물원에 여기 이제 식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네네네. 네. 진짜 빨리 봐야겠다. 어디요? 이건가요? 어린 왕자의 별 비유길리를 위협하던 존재가 바로 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바오밥 나무인데요. 우기의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를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나무입니다. 사실 바오밥 나무를 책으로만 봤지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인데요. 모양이 약간 호리병, 물병 같기도 하고 선생님 네. 바오밥 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물병 닮았죠?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걸 보틀트리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바오밥 나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전 세계에 바오밥 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호주 바오밥, 아프리카 바오밥. 그래서 저희 식물원에 있는 거는 이제 호주 바오밥 나무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히 물통이죠. 네. 그래서 보틀트리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밑에가 이렇게 주전자, 뭐 보트 이렇게 담는 그 그릇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예쁩니다. 바오밥 나무 꼭 기억하세요. 먼 타국에서 이민 온 식물들답게 이국적인 모습들이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여러분 사실 꽃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쁜 꽃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뱀처럼 생긴 꽃이 있는데 선생님 네. 이것도 꽃인가요? 이게 뭔가요? 네, 지금 저 꽃대 하나에 수만 송이의 꽃이 모여서 저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흰색으로 작은 애들이 막 모여서 있죠. 네네. 이게 하나의 꽃줄기 꽃대에 수만 송이의 꽃이 모여서 저렇게 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레스트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호주에만 자생하고 있는 호주 특산 식물이 됩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신기하냐면 1년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선생님이요? 네. 아니요, 저 말고 제요. 저 친구? 네. 그래도 한 80살! 80살 많이 가까이 갔는데 네. 쟤는 1년에 1cm밖에 안 자라요. 많이 자라야지 한 2cm 정도. 그러면 이제 높이 대충 보면은 몇 살인지 나오죠. 네, 그래서 다 100년 이상 된 거고 1년에 1cm밖에 안 자라는 식물이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새카맣게 지금 돼 있죠. 걸러져 있죠. 네. 불이 나면은 죽지가 않고 생존을 하는데 불이 나면은 쟤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얼른 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불이 안 나면 사실 꽃이 자생제에서는 꽃이 잘 안 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불에 타도 살아남는 식물, 강인한 생명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식물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남반구에서 지구를 돌아 이번에는 머나먼 중남미로 떠나봅니다. 벌써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건조한 환경을 이겨내는 초록의 싱그라움. 안데스 산맥과 사막지대에서 찾아온 40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나볼까요? 호주 찍고 슝 중남미로 날아왔습니다. 선생님 중남미는 또 선인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남미의 이제 선인장들을 주로 콜렉션해 놓은 거고요. 남미 하면은 안데스 산맥 있죠. 네. 그다음에 큰 강이 있어요. 아마존. 아마존 나이가? 예.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인장과 그다음에 아마존 열대 우림에 있는 이제 그 에어플란트라고 그러죠. 그러한 식물 종류들이 여기에 이제 전시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온실은 또 어떤 테마로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을지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파파야 연에다가 오. 이곳 식물원에 오시면 그저 이국적인 식물들을 감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식물에 대해 우리가 지닌 편견 또는 선입견이 제대로 된 지식을 만나 재정립되는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거든요.
중남미 온시 이렇게 들어오는 내내 다양한 선인장들이 저희를 반겨주는데요.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식물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식물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시는 걸 저희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선인장 만지면은 아프죠. 네. 가시 때문에. 근데 선인장 가시가 우리를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옛날에는 정상적인 잎이었어요. 아, 네, 잎이 사막에 살잖아요. 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넓은 잎이 있다 그러면 한낮에 너무 뜨겁죠. 그러니까 금방 정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인장은 자기가 처한 사막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점점 넓은 잎을 이렇게 가시로 좁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인장의 가시는 옛날 잎이었고 생존하기 위해서 저런 가시 형태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다들 통통하죠. 네. 그게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인장은 물을 주면 안 돼. 물을 주면 맞아요. 추구하지만 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비가 자주 안 오는 데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다 물을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동안에 이제 그걸로 생존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죽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인장은 자기가 물탱크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되면은 이제 썩는 거죠. 예, 그래서 선인장은 배수만 잘 되면은 물 자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식물 알기. 생태계의 오묘함은 알면 알수록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도심을 떠나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 딱 여기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선생님, 저 기분이 정말 너무 좋은데요. 이곳 어딘가요? 아, 여기는 암석원이고요. 이제 식물과 돌 많죠. 돌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정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돌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식물들이 여기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개인 정원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너무 멋있거든요. 제 개인 정원 자세히 소개할게요. 빨리 네. 오세요. 너른 바위 틈을 비집고 존재감 제대로 뽐내는 크고 작은 식물들의 매력. 그 강인한 생명력에 흠뻑 취하며 발길을 옮긴 곳은 무려 1만여 평에 이르는 습지. 이 정취에 또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와, 저도 이걸 보려고 정말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짜라란, 선생님 뭐죠? 저희 식물원에서 가장 유명한 근래에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연못 속에 나무가 있죠. 네. 걔가 어떻게 살까요? 사실 나무가 물속에서 산다는 거는 저희 상식상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정말 사는 게 진짠가요? 네, 제가 아까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네네. 여기 보이는 식물이 나구송이라는 이제 나무인데 본래 자생지가 습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걸 여기 한번 관찰해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네. 나무는 뿌리로 호흡도 하고 양분도 네. 먹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속에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혹처럼 올라와 있는 게 있죠. 네. 나무는 저쪽에 있는데 네. 예, 이게 기근이라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보내는 뿌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 나구송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 나구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변으로 뿌리를 이렇게 땅 위로 올려보내요. 그러면서 호흡도 하고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넘어가겠죠, 바람 불 때. 그래서 호흡도 하지만 주변의 땅을 이렇게 딱 붙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나구송은 호흡하기 위한 뿌리를 이렇게 땅 위로 올려보냅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선생님. 그죠? 정말로 이 숨쉬는 기근이 정말 여기에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와, 대박. 지금까지 자연 속을 거닐며 깊은 만남을 가졌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연과 친해질 시간. 식물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놓칠 수 없겠죠? 요즘 플랜테리어라고 식물로 인테리어 하는 게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사는 집에 사실 식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정말 예쁜 꽃들과 식물들을 구경하니까 저희 집에도 하나 들여놓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간단해. 오늘 하나 만드시면 되죠. 저 만들 수 있어요? 예. 진짜요? 어떡해요? 선생님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한번 해볼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만들기 체험들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내 화분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네. 몰랐습니다. 화분 만들기 체험도 있다네요.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들 재료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 참고로 이 고무줄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고무줄도 소중한 거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아까 보셨던 바오밥 나무도 있고요. 오, 예, 저희 식물원을 상징하는 금강초롱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색연필을 가지고 너무 예쁘다. 네. 색칠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그럼요. 때. 네,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금강초롱이 좋겠죠? 네. 색깔은 제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예쁘게 칠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네, 참고로 금강초롱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초롱꽃 종류고요. 네. 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돼서 금강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됐군요. 네. 누가 발견하셨나요, 선생님? 아, 일본 식물학자 나카이라는 분이 이제 발견을 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금강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 경기 북부 쪽에 높은 산에 이렇게 아.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물원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원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식물원은 이제 상징이 금강초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유치원 때 색칠 공부했던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저보고 색칠하라 그러면은 저는 네. 금강초롱 꽃색을 알기 때문에 네. 그 범위를 못 벗어나거든요. 아,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네. 보면은 정말 내가 예, 상상의 나래를 살짝 피면서 맞아요. 네. 저 정말 지금 상상의 나를 피면서 네. 아무렇게나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네. 네. 네, 이런 꽃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금강초롱이 또 네.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아, 정신 칠하고 건강에 있죠. 훨씬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식물원에서 만난 계절감과 자연을 내 방에 들여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꼭 눌러서 네. 이렇게. 아, 완성했습니다. 완성인가요, 선생님? 오! 완성! 이제 나만의 화분이 만들어졌죠. 아, 소중하게 키워줄게. 네. 선생님, 제가 이거 잘 키우면 네.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꼭 부탁드릴게요. 짠짠!